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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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구비, 구비, 구비 치는 생명의 숨결.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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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희망의 길, 행복의 길. 예, 반갑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치신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 그린파티 세 번째 방송입니다.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김범일이라고 하고요. 우리 왼쪽에 계신 게스트분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당의 선거대책본부장 이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번째 방송의 이름은 굉장히 엄숙한 제목입니다. 그린 뉴딜에 대해서 우리 이유진 본부장님 모시고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유진 선생님, 네. 그린 뉴딜이 무엇인가요? 네. 네. 요즘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19, 경제위기, 보이십니까? 기후위기. 직접 손으로 쓰신 판넬입니다. 써왔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예. 정말 심각한 위기의 순간들에 살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코로나19는 거의 생산과 소비를 멈추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경제 위기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맞아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도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오늘 어제자 경향 판넬이 한 개가 아니네요. 예.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 개예요? 네네. 자, 속절없이 녹는 그린란드 남극 빙하, 거침없이 치솟는 해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음이 녹는다는 얘기네요. 네, 지난해 엄청나게 유럽이 더웠지 않습니까? 안 가봐서 모르지만 예, 더웠답니다. 40도를 넘는 폭염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린란드의 이 빙하가 6천억 톤이 줄어들어서 세계 해수면이 2.2mm 상승했는데요. 네. 이게 2.2, 뭐 얼마 안 되지 않냐? 2mm면 요만큼 아니에요? 예, 요만큼. 네. 네. 그 정도는 녹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mm만 올라도 600만 명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홍수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600만 명이요? 네. 그러니까 뭐 섬에 사신다던가 네, 해수면이 낮은 지역, 해안가에 그리고 또 사신다거나. 해안가에 사는 지역.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사실은 해안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몰 위협에 있는 시드니나 뉴욕 같은 경우는 긴장하고 있고, 네. 이 원인이 바로 화석 에너지, 그리고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온실가스. CO2. 예. 온실가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의 해법은 탈탄소,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된다. 우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이제 지구를 덥게 해주는 친구들이고 그쵸. 탈탄소라는 거는 탄소 쓰지 말자는 얘기죠. 그쵸. 탄소가 주로 화석 에너지의 연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화석 에너지라 하면 석탄, 석유, 가스 친구들 석탄가스. 이런 예. 걸 아예 안 쓰자는 얘기신가요? 그쵸. 어. 탈탄소, 화석 에너지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네. 여기서 이제 그린 뉴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네. 언제 나오나 싶었습니다. 네. 예. 화석 에너지의 연소가 이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 에너지를 우리 경제 시스템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화석 에너지를 태워서 네.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석탄 발전소라든지 네. 아니면 물류를 일으키는 이렇게 석유의 소비라든지. 맞아요. 네, 그래서 화석 에너지의 흔적을 줄이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린뉴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네.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그쵸. 뭐 운전하시고 그쵸. 비행기도 다 석유로 가고. 그렇죠. 그래서 화석 에너지로부터 벗어나는 결국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엔 뭐가 있을까요? 주로 에너지 분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에너지 분야. 인프라와 아니면은 건물 네. 분야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보면은 화석 에너지가 쓰이는 곳이 에너지라든지 또는 교통이라든지 네. 산업 전반이라든지 선생님 뭘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네,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잠깐 봐도 될까요, 선생님? 네네네. 예. 선생님 네. 감자 좀 드시고 계시고요. 네네. 감자 혹시 안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안 드셔도 됩니다. 억지로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네. 에너지가 석탄 발전소를 이제 안 쓴다. 석탄 발전이 사실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그래요? 원료이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 탈석탄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석탄 발전소를 쓰는 한국이 겁니다. 이게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예. 네, 지금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삼척이라든지 강릉에 신규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어서 짓고 있어요 지금도? 네. 안 짓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지금도 짓고 새로 있어요?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전 세계가 기후변화 때문에 파리 협정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세지면 네. 이렇게 투자한 석탄 발전소에 대한 자산들이 좌초자산 가치가 앞으로 떨어져서 오히려 빚으로 남게 되는 그런 산업이 될 수가 그러니까 지금 있습니다. 석탄 발전소를 지었어요. 근데 네. 나중에 야 그거 쓰면 안 돼. 네. 라고 했을 때 야 줬는데 어떡해? 이건 또 낭비가 그래서 된다는 다 얘기예요. 손실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자초자산. 지금 그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신규 석탄 발전소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여기 보시면은 또 새로운 인프라와 건물이라고 써주셨는데요. 네네. 이게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건물을 짓더라도 그 건물 자체가 폭염과 한파에 대비할 수 있으면서도 에너지를 덜 쓰는 건물. 기존의 건물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요. 네. 새로 짓는 건물은 에너지 제로에 가깝도록 지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키지 않아도 시원한 건물. 네, 그렇게 하려면 보일러를 안 떼도 해야죠. 따뜻한 건물. 그쵸. 그게 가능한가요? 네. 건물 자체를 어떻게 설계하고 짓는가에 따라서 그 건물 한 번 지으면 평생 가지 않습니까? 그쵸. 30년, 40년 쓰게 될 텐데 그 건물 자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는 지금 에너지 제로 주택 단지도 만들어지고 있고 오히려 플러스 건물이라고 해서 그 건물 위에 태양광을 올려서 에너지를 오히려 생산하는 그런 건물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 세 번째 자원. 이건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순환 경제. 네.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지금 바다가 미세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심각한 그거 봤어요. 상황입니다. 뭐죠? 거북이 코에 막 빨대 있는 거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이 건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들을 생산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자원들이 순환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시작해서 폐기까지를 고려해서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는 맨날 새로운 것들을 사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수리받을 수 있는 권리, 순환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경제 전반에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혹시 선생님 할 수 있습니다. 판넬이 더 있나요? 이게 이제 요거랑 이거 하면 되는 마지막 거예요? 하나 남았습니다. 예, 너무 많은 네, 네. 마지막 지역인데요. 네네. 공공의료, 지역 먹거리, 에너지, 돌봄과 교육.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그동안 세계가 서로 이동하고 물자를 수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에서 봤듯이 그 지역 안에서 먹을거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특히 공공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 내에서 생산과 조달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어디 안 가도 서울로 다 오지 않더라도 예. 자기네 동네에서 할 수 있게. 그렇죠.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그 안에서 먹을거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의료라든지 교육이나 돌봄 같은 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을 좀 단단하게 하는 것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요게 다 그린 뉴딜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에 요게 플러스해서 농업 분야에 농업 분야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댓글이 달려나오고 좀 보겠습니다. 댓글이 없을까요? 아직 없네요. 예. 많은 분들이 아까까지 이거 보시고 바쁘신가 봐요. 마지막 판넬인데요. 회복력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코로나 사태가 계속 되면은 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일용직이나 아니면은 비정규직들 또는 프리랜서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경제 위기가 정말 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들 필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난 다음 다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경제를 살릴 거냐, 다시 도로를 닦고 공항을 건설하고 토목 사업을 할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 경제를 재구성하면서 네. 대전환을 하면서 각각의 이런 기후 위기나 이런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우리의 경제를 재구성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 재구성하는 방식이 바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식이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런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그 지역사회가 또는 그 국가가 또는 개인이 네.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재구성하는 것. 그게 바로 저는 그린 뉴딜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경제를 재구성할 때 더 네. 이상 석탄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은 새로운 네. 에너지, 새로운 체제로 넘어가자. 그쵸. 그것이 또 그린 뉴딜인 거고 네. 우리가 그런 회복력을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재난이 일상화되는 사회에 있는 것 같아요. 감염병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고 증가할 것 같고요. 기후위기에 따라서 폭염이라든지 한파, 2018년에도 엄청난 폭염을 겪었지 않습니까? 더웠어요? 더웠죠. 그래서 이런 재난이 일상화되는 사회에
한 국가가 또는 한 지역사회가 또는 한 개인이 어떻게 안전하게 회복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적을 갖고 우리의 경제를 다시 재구성하는 방식, 그래서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회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순간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10mm 해수면 상승 시 600만 명 홍수의 피해가, 손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석탄 발전소, 로컬 에너지 돌봄, 교육, 공공의료. 네. 이우진 선생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치셨네요. 저희가 방송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만 마치려고 합니다. 네. 우리 그린 뉴딜 전문가 이우진 선생님 모시고 함께 해봤습니다. 그린 파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